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던 오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미용실. 봄날의 어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단골 손님 몇 명만이 드나드는 소박한 공간. 8평 남짓한 실내는 오래된 샴푸 향과 드라이기 열기로 가득했다. 미용실 주인 한지우는 38. 이 거리에서 12년째 가위를 잡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유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어주는 묵묵한 기술자였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오전 손님 셋, 점심, 이후 예약 둘. 지우는 오후 2시에 들어온 예약 없는 손님을 맞이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몇 달간 손질하지 않은 듯 거칠었다. 커트하고 펌하고 싶은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울 앞 의자로 안내했다. 가운을 둘러주며 무심히 물었다. 스타일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단정하게요. 여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피하듯 시선을 내렸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손님의 표정에서 읽어내는 것. 그것이 12년 경력이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샴푸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두피를 적시는 동안 여자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렸다. 지우의 손길은 능숙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기계적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손이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짧은 대답.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안도가 묻어났다. 지우는 말없이 샴푸를 계속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트가 시작되었다. 가위질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노란 잎사귀들이 인도를 뒤덮고 있었다. 1시간 반이 지났다. 펌로드를 감고 약을 바르고 기다리고 헹구고 드라이하는 과정. 여자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지우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정성을 다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시간을 쏟았다. 다 됐습니다. 지우의 말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는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눈가의 피로는 여전했지만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다. 예쁘네요.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핸드백을 뒤적였다. 카드를 꺼내려던 손이 멈췄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네, 청구서 안 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무슨 말씀을.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미용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빗과 가위를 정리했다. 영수증 프린터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 매출 기록란은 비어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 지우는 지난 6개월간 23명의 손님에게 청구서를 메밀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명꼴이었다.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지만 날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우는 셔터를 내렸다. 하루 매출은 18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오늘 받지 않은 12만 원을 생각하면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후회는 아니었다. 불안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함.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들고 원룸 계단을 오르며 지우는 생각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여자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340만 원, 월세 50만 원, 재료비 80만 원, 생활비 60만 원. 빠듯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 낡은 건물들, 어두운 골목, 불 꺼진 상가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팍팍했다. 지우도, 오늘 그 여자도, 이 거리의 모든 이들도. 그래서 더 하고 싶었다. 작은 것이라도. 청구서 한 장 안 내미는 것. 그게 전부였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지만 봄날의 어는 여전히 소박했다. 지우는 작은 트리 하나만 창가에 놓았다. 전구도 달지 않은 조촐한 플라스틱 트리. 12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6쯤 되어 보였다. 한 손에는 2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졸고 있었다. 커트 가능할까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지우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여자는 아이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았다.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우는 가운을 둘러주며 말했다. 아이, 어디 눕힐까요? 저쪽 소파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깨면 안 돼서요.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모습에서 지우는 무언가를 읽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표정. 맡길 곳이 없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무게. 많이 자르실 건가요? 네. 많이 잘라주세요. 손질하기 편하게요. 여자의 머리는 가슴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끝이 갈라지고 푸석했다. 몇 달간 미용실에 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깨까지 자르면 어떨까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깔끔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커트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스르륵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가위를 움직였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이가 깨지 않도록.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머리카락 다발들. 여자는 거울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지우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에 자르니까 좀 낯설네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지우는 말을 아꼈다. 손님이 편안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젊은 엄마에게는. 30분이 지났다. 드라이가 끝나갈 무렵 아이가 눈을 떴다. 낯선 환경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여자가 재빨리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는 엄마 얼굴을 확인하고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손님 착하네요. 지우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 됐습니다. 거울을 보는 여자. 어깨 길이로 자른 머리는 그녀를 한결 산뜻하게 만들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정돈된 머리가 주는 기분 좋은 변화가 있었다. 예뻐요. 잘 어울리세요.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여자가 가방을 뒤적였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아이가 칭얼거렸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여자의 손이 조금 떨렸다. 얼마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은 안 받을게요. 네, 그냥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자의 눈이 커졌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안 돼요. 시술 받았는데 아이가 배고파하네요. 빨리 가서 밥 주세요.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를 안은 채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천천히 가세요. 문이 닫혔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었다. 검은 머리카락들이 빗자루에 모였다. 누군가의 무게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덜어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단골 손님 박명숙 씨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러 왔다. 사장님,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냥저냥이요. 요새 장사 안 되죠? 우리 동네가 점점 죽어가니까. 지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명숙 씨의 염색을 시작하며 물었다. 머리 많이 자랐네요. 힘드셨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흰머리는 계속 나오고 염색약을 바르는 동안 명숙 씨가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사장님, 요새 미용실에 안 받는 손님들이 있다던데.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요? 아니,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어떤 손님들은 공짜로 해준다고. 진짜예요? 지우는 침묵했다. 명숙 씨가 거울 속에서 지우를 쳐다봤다. 사장님, 착한 것도 좋지만 장사는 장사예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끔이에요. 가끔이라도 안 되지. 여기도 월세 내야 하고 재료비 들어가는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떤 얼굴들은, 어떤 순간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염색이 끝나고 명숙 씨가 돈을 내며 말했다. 사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심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명숙 씨가 나간 후 지우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소문이 났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12년간 써온 노트. 거기에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했다. 오늘도 한 줄을 추가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떨리는 손.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12월은 추웠다. 한파가 며칠째 이어졌고 미용실 안도 냉기가 가득했다. 지우는 낡은 온풍기를 틀어놓고 일했다. 전기세가 걱정이었지만 손님들이 떨면 안 됐다. 셋째 주 화요일 오후. 예약 없이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묘하게 초라해 보였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머리는 한참 손질하지 않은 듯 엉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우가 안내했다.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거울을 피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커트요. 짧게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로요? 많이요. 귀 위까지. 지우는 잠시 여자를 관찰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그걸 귀 위까지 자르겠다는 것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었다. 확실하세요? 많이 짧아지는데. 네. 그냥 싹 잘라주세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었다.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사람의 결심.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샴푸가 시작되었다.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는 동안 여자는 눈을 감았다. 지우의 손가락이 두피를 마사지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힘 빼세요. 편하게 계세요. 여자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샴푸 거품 속에서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커트가 시작되었다. 척, 가위질. 긴 머리카락 한 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자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후회, 해방. 아니면 둘 다. 가위질은 계속되었다. 머리카락이 점점 짧아졌다. 귀가 드러나고 목선이 보이고 얼굴형이 선명해졌다. 여자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쌓여가는 머리카락만 바라봤다. 거의 다 됐어요. 지우의 말에도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다듬기, 뒷머리 정리, 옆머리 균형,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짧은 머리의 낯선 여자. 하지만 묘하게 깔끔하고 강인해 보였다. 여자는 한참 자신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지우는 말없이 티슈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짐 같은 것이 있었다. 예뻐요. 새로운 기분이죠? 네, 새로워요. 여자가 가방을 뒤적였다.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얼마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 눈물이, 그 표정이, 그 무게가 느껴졌다. 이 여자도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혼자서. 오늘은 안 받을게요. 여자의 손이 멈췄다. 네, 그냥 가셔도 돼요. 왜요? 시술 받았는데. 새 출발 기념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여자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안 돼요. 받으셔야죠.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지우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여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용실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지우는 바닥에 쌓인 머리카락을 쓸었다. 긴 머리카락 더미. 누군가의 과거가 여기 있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왔다. 단골 김선영 씨. 40대 중반의 이 여자는 항상 밝았다. 사장님, 펌 좀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펌 로드를 감으며 선영 씨가 말했다. 사장님, 요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이 동네에 천사 미용사가 있대요. 어떤 손님들은 공짜로 해준다고. 지우는 손을 멈췄다. 누가 그래요? 아니, 동네 카페에서 들었어요.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누군지, 왜 그러는지. 그냥 소문일 거예요. 근데 진짜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지우는 대답 대신 펜로드를 계속 감았다. 선영 씨가 말을 이었다. 근데 사장님, 혹시 사장님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느낌이. 사장님이 그런 거 할 것 같아서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건 맞잖아요. 펌이 끝나고 선영 씨가 나간 후 지우는 혼자 생각했다. 소문이 커지고 있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80만 원. 지난달보다 60만 원 줄었다. 이 속도라면 석 달 후에는 바닥날 것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거리, 불 꺼진 상가들, 이 동네에서 버티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었다. 지우도, 오늘 왔던 손님들도, 모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눠야 했다. 그게 지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월이 왔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봄날의 어는 여전히 조용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눈빛들이 오갔다. 혹시 나도? 그런 기대가 섞인 표정들. 지우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기준을 바꿀 수 없었다. 그건 계산이 아니었다. 직감이었다. 정말로 힘든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1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쯤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커트 가능할까요? 네. 앉으세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단정하게요.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네.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만요. 커트가 시작되었다. 여자는 거울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새 많이 바쁘세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무슨 일 하세요? 간호조무사예요. 요양원에서.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 고된 일. 적은 임금. 감정노동. 모든 게 힘든 직업. 힘드시겠어요? 뭐, 일이 다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불평은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임. 가위질이 계속되었다. 조용한 시간.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다. 겨울 오후의 낮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다 됐습니다. 여자가 거울을 봤다. 정돈된 머리, 단정한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박 간호사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카드로 계산할게요. 여자는 서둘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오늘은 괜찮아요. 급하시니까 빨리 가세요. 네, 청구서 안 드릴게요. 일 보러 가세요. 여자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여자가 황급히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다. 또 한 명, 또 하나의 선택. 그날 저녁 미용실 셔터를 내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동네 슈퍼 주인 박철수 씨였다. 60대의 이 남자는 30년간 이 거리에서 슈퍼를 운영했다. 사장님, 잠깐만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어떤 손님들한테 공짜로 해준다고. 지우는 침묵했다. 사장님, 마음은 고마운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장사가 장사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래도요. 여기도 월세 내야 하고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착한 건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요.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철수 씨가 돌아갔다. 지우는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집으로 향했다. 걱정의 말들, 충고들 모두 고마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1월 셋째 주,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평일 오후에는 텅 비는 날이 많아졌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견뎠다. 어느 수요일 오후,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 안녕하세요. 커트하러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미용실이죠. 공짜로 해준다는? 지우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인터넷에 글 올라왔어요. 이 동네에 착한 미용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공짜로 해준대요. 지우는 당황했다. 인터넷에까지 퍼졌다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치? 여자의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다. 지우는 불편했다. 죄송한데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아, 그럼 저도 특별한 경우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돈 없거든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냥 시도해보는 것.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상, 요금 받습니다. 에이,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공짜로 해줬잖아요. 그건 다른 상황이었어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차별하시네요. 그럼 안 할래요. 여자는 일어나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지우는 자리에 남아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 소문을 듣고 기대하며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2월이 왔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1월 총 매출 480만 원. 예년 같으면 700만 원은 나왔을 텐데 손님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청구서를 메밀지 않은 횟수가 늘어난 것도 컸다. 지우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잔액 210만 원. 이번 달 월세와 재료비를 내면 90만 원 남는다. 다음 달이 걱정이었다. 2월 첫째 주 월요일. 건물주 정미선 씨가 미용실에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이 여자는 이 건물을 소유한 지 10년이 넘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앉으세요. 미선 씨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요새 어떤 손님들한테 공짜로 해준다고? 네. 지우는 부인하지 않았다. 사장님, 착한 건 좋은데 장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월세는 어떻게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낼게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선 씨의 걱정은 당연했다.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의 경영 상태는 중요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죠. 너무 착하게만 살면 손해예요. 미선 씨가 나간 후 지우는 혼자 남았다. 모두가 걱정했다. 슈퍼 주인, 건물주, 단골 손님들 다들 같은 말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특히 지난주에 만난 그 할머니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왔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다. 염색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의자에 앉았다. 흰머리가 거의 전부였다. 얼마나 하얗게 하실래요? 그냥 검게만 해주세요. 흰머리 가리게요. 염색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 작게 말했다. 며칠 전에 남편이 떠났어요.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셨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머리 손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지. 나만 특별한 건 아니니까. 염색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지우도 조용히 일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이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가 거울을 봤다. 검게 물든 머리. 조금 젊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려는데 지우가 말했다. 오늘은 안 받을게요. 뭐라고요? 그냥 가셔도 돼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안 돼요. 이랬는데. 괜찮아요.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착한 사람이네요. 복 받을 거예요. 할머니가 나간 후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눈물이 기억에 남았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그게
의미였다. 2월 둘째 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재료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이번 달 결제가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시면 거래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꼭 입금할게요. 일주일만 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통장을 확인했다. 80만 원. 재료비는 120만 원. 40만 원이 부족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라면을 끓였다. 요새 자주 라면을 먹었다. 싸고 간단하고 배는 찼다. 영양은 없었지만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그동안의 선택들이 무의미해진다. 진퇴양난.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한 달 전에 청구서를 받지 않았던 그 젊은 엄마였다. 아이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여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저번에 돈 안 받으셨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여자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제발요. 이거 받지 않으시면 제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시 시술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봉투를 들여다봤다. 5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다. 돌아와 주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왔다. 2달 전에 무료로 시술 받았던 중년 여자였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여자는 케이크 한 상자를 내밀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이럴 필요 없어요. 꼭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케이크를 받으며 지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돌아오고 있었다. 다른 형태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2월 셋째 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용실 문 앞에 익명의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커피 쿠폰, 쌀 1포대, 난방비 지원금 봉투. 지우는 당황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두고 갔을까? 쪽지가 하나 있었다. 착한 일 하시는 사장님께 작은 도움이나마. 익명이었다.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이 동네 누군가였다. 다음 날도 문 앞에 뭔가 있었다. 이번에는 과일 박스였다. 또 쪽지가 있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일주일 동안 6번. 누군가 혹은 여러 명이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슈퍼 주인 철수 씨가 왔다. 사장님, 잠깐만요. 네, 사장님. 철수 씨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사장님 돕자고. 지우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알아요. 사장님이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었어요. 안 돼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장님 혼자만 착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철수 씨는 봉투를 놓고 갔다.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작은 쪽지들이 함께 있었다. 카페 사장 김민지 마이너스 20만 원. 슈퍼 박철수 마이너스 30만 원. 꽃집 이은희 마이너스 10만 원. 약국 최정우 마이너스 25만 원. 동네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다. 지우는 눈물이 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슈퍼, 카페, 꽃집, 약국. 하나하나 들러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계속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지우는 울었다. 동네 한복판에서, 거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외롭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3월이 왔다. 봄이 시작되었다. 동네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카페 주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주기 시작했다. 슈퍼 주인은 기한 지난 식품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약국은 약값 없는 어르신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줬다. 작은 나눔들이 연쇄 반응처럼 퍼져나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지우라는 미용사가 시작한 작은 선택이 씨앗이 되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지역신문 기자가 미용실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무슨 인터뷰요? 사장님, 이야기 좀 쓰고 싶어서요.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지우는 난감했다. 전 특별한 일 안 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특별해요. 요새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괜찮아요.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자는 아쉬워했지만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자가 나간 후 단골 손님 명숙 씨가 들어왔다. 사장님, 이제 유명인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긴요. 동네 전체가 사장님 얘기해려. 착한 미용사라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자랑스러워 해야죠. 명숙 씨의 염색을 하며 지우는 생각했다.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왔다. 시청 공무원이었다. 한지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패를 드리려고요. 감사패요? 네. 지역사회 공원 부문입니다.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져서요. 지우는 당황했다. 저는 그럴 만한 일 안 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다음 주 시상식에 참석해 주세요. 공무원이 나간 후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감사패, 시상식, 이런 건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 커졌다. 단순한 선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부담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미용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6달 전 처음으로 청구서를 받지 않았던 그 중년 여자였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여자는 웃고 있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밝았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괜찮으셨어요?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다행이네요.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늦었지만 그때 시술비예요. 꼭 받으세요. 지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여자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5만 원과 편지가 있었다. 사장님께,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집세 걱정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용실에 간 것도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힘이 됐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익명.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런 의미였구나.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거구나. 3월 셋째 주, 지우는 구청 시상식에 참석했다. 어색한 양복을 입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섰다. 구청장이 감사패를 건넸다. 한지우 씨의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런 자리가 불편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 뒤따라왔다. 돌아보니 양복 입은 남자였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아니요. 사양할게요. 왜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PD는 명함을 건네고 갔다. 지우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관심, 이런 조명.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미용실에 손님이 몰렸다. 평소보다 3배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기대가 가득했다. 저도 공짜로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정상, 요금 받습니다. 착한 미용사 아니에요? 착한 것과 공짜는 다릅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나가는 손님들. 하루에 10명 이상이었다. 지우는 지쳤다. 오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착한 미용실에 왔습니다. 카메라 끄세요. 네. 왜요? 좋은 일 하시잖아요. 홍보해 드릴게요.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튜버는 나갔다. 하지만 문 밖에서 몰래 촬영했다. 지우는 셔터를 내렸다. 그날 저녁 SNS에 글이 올라왔다. 화제의 착한 미용사. 알고 보니 위선자. 취재 거부하고 손님 쫓아내. 댓글이 달렸다. 역시 다 쇼였네. 진짜 착하면 카메라 왜 피해? 실망이다. 지우는 핸드폰을 껐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오해들, 이런 비난들. 다음 날 아침, 미용실 앞에 낙서가 있었다. 위선자, 쇼하지 마. 지우는 조용히 낙서를 지웠다.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오전 내내 1명, 오후에 2명. 그것도 단골 손님들 뿐. 저녁에 명숙 씨가 왔다. 사장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고마워요. 명숙 씨가 나간 후, 지우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단순한 선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핸드폰을 켰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다. 진실 밝혀라. 위선자. 실망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문자들도 있었다. 사장님. 힘내세요. 마이너스 6개월 전 그 손님. 오해 풀릴 거예요. 동네 카페 주인. 계속하세요. 슈퍼 아저씨. 지우는 눈물이 났다.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화제의 착한 미용사. 진실은? 기사는 공정했다. 지우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 그것이 홍보나 쇼가 아니었다는 것.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담았다. 한지우 씨는 정말 조용히 도움을 줬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슈퍼 주인 박철수.
제가 힘들 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익명의 손님. 기사가 나간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악플이 줄고 응원의 댓글이 늘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계속 좋은 일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불편했다. 관심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3월 마지막 주,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조용히 일하기,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도움 주기. 미용실 문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취재 및 촬영 정중히 사양합니다. 조용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유튜버든, 기자든, PD든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시간이 지나며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한 달, 두 달,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안도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여전히 어떤 손님들에게는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5월이 왔다. 봄날에어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다. 동네 꽃집 주인이 선물한 것들이었다. 초록잎들이 햇살을 받으며 빛났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하루 평균 손님 5명.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지우는 다시 조용히 가위를 잡았다. 5월 둘째 주 목요일.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커트 가능할까요? 네. 앉으세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소박한 미용실. 화려하지 않은 인테리어. 하지만 정갈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미용실이군요. 지우는 손을 멈췄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미용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멀리서 왔어요. 사장님 만나러요. 왜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였다. 저희 재단에서 사장님을 후원하고 싶어서요. 후원이요? 네.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요? 도움받으시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어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도움을 거절하세요? 도움은 고마운데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한참 지우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거창한 것은 원하지 않았다. 오후에 단골 손님이 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대학생 김수진이었다. 사장님, 요새 어때요? 그냥 저냥이지. 너는? 저도 비슷해요.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수진의 펌을 하며 지우가 물었다. 요새 힘든 거 없어? 응, 좀 있어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에요. 알바는 하잖아. 해도 부족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펌 로드를 감았다. 수지는 1년 전부터 단골이었다. 항상 밝고 열심히 사는 학생이었다. 펌이 끝났다. 수진이 카드를 꺼내려는데 지우가 말했다. 오늘은 안 받을게. 네. 왜요? 그냥 학생이니까. 안 돼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 다음에 취직하면 밥 사.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다. 사장님, 감사해요. 공부 열심히 해. 수진이 나간 후 지우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거창한 재단이나 후원이 아니라 이렇게 내 눈앞에 한 사람을 돕는 것. 그날 저녁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용학원 동기 정은미였다. 지우야, 나야, 은미야, 오랜만이다.
요새 소문 들었어. 너 유명해졌더라? 아니야. 그냥 잠깐 그랬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장사가 너무 힘들어. 다들 힘들지 뭐.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돈도 안 받고.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냥 하게 돼. 부럽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은미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거창할 필요 없어.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봤다. 어두운 거리. 하나둘 불이 켜지는 상가들. 이 작은 동네. 이곳이 지우의 세상이었다. 다음 날 오전. 예약 없이 할머니가 들어왔다. 2달 전에 왔던 그 할머니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사장님. 기억하시네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이지. 혼자 사니까 외롭긴 한데 뭐. 오늘은 무슨 일로요?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다. 저번에 돈 안 받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라도 받아요. 내가 너무 민망해서.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될까? 그중 5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받아요. 안 받으면 내가 계속 불편해.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때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그때 정말 힘이 됐어. 할머니가 나간 후 지우는 5만 원을 들여다봤다. 이것의 의미,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연결이었다. 주고받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날 오후 동네를 걷다가 슈퍼에 들렀다. 철수 씨가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요새 어때요? 괜찮아요. 조용해졌어요. 다행이네요.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도 사장님, 계속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고마워요, 사장님. 슈퍼를 나오며 지우는 생각했다. 이 동네 사람들,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고 그게 공동체였다. 6월이 왔다. 장마철이었다. 비가 자주 내렸고 미용실도 한산했다. 하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비 오는 날의 고요함이 좋았다. 어느 비 오는 수요일 오후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 초반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여기 미용실 맞죠? 네. 맞아요. 남자 커트도 해요. 아, 다행이다. 커트 부탁드려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분위기 좋네요. 아늑해요. 고마워요. 오래됐어요. 커트를 시작하며 남자가 말했다. 여기 사장님이 유명하시더라고요. 지우는 손을 멈췄다. 아니에요. 그냥 동네 미용실이에요. 착한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멋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1년 전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실직하고 돈도 없고. 그때 어떤 식당 주인이 밥을 공짜로 줬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게 희망이 됐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장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요. 계속하세요. 커트가 끝났다. 남자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팁 좀 더 줘도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남자는 3만 원을 더 줬다. 그리고 깊게 인사하고 나갔다. 지우는 그 3만 원을 들여다봤다.
이것도 순환이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2달 전에 무료로 시술 받았던 젊은 엄마가 왔다. 이번에는 아이 없이 혼자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이 없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친정엄마가 봐주셔서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가 봉투를 꺼냈다. 저번에 2번이나 돈 안 받으셨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많이. 아니에요. 2번치 시술비예요. 꼭 받으세요. 정말 괜찮았는데. 사장님, 제가 받은 게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힘들 때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줬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파트타임이지만 일도 시작했어요. 아이랑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이런 순간들, 누군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보상이었다. 6월 셋째 주, 미용실에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이 없는 편지였다. 한지우 사장님께. 저는 3개월 전에 사장님 미용실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도 못 가지고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머리라도 자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받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조금씩 회복했어요. 이제는 작은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아이도 주말마다 만나고 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익명.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런 편지들, 익명의 감사들, 그게 계속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동네 카페 주인 민지가 찾아왔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고마워요. 2사람은 미용실 안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사장님, 요새 어때요? 괜찮아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정신없으셨죠?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민지가 말했다. 사장님, 저도 요새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손님들한테 가끔 커피 공짜로 주고 있어요. 사장님 보고 배웠어요. 지우는 놀랐다. 정말요? 네. 사장님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지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이 시작해 주셔서.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한 선택이 씨앗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7월이 왔다. 무더운 여름. 미용실에는 낡은 선풍기가 돌아갔다. 에어컨은 없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다. 지우는 여전히 가위를 잡았다. 12년째 변함없이. 이 작은 미용실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어느 목요일 오후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쯤. 눈가에 멍이 있었다. 커트. 할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바로 알아챘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네. 앉으세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멍을 가리려는 듯 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요. 많이 잘라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샴푸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는 동안 여자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우의 부드러운 말에
여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트가 시작되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자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다 됐어요. 여자가 눈을 떴다. 거울 속에는 짧은 머리에 낯선 자신이 있었다. 눈물이 또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여자가 가방을 열려는데 지우가 말했다. 오늘은 안 받을게요. 네. 그냥 가세요. 새 출발 잘하세요. 여자는 한참 지우를 바라보다 깊게 고개를 숙였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문이 닫혔다. 지우는 바닥에 쌓인 머리카락을 쓸었다. 또 한 명, 또 하나의 새 출발. 그날 저녁, 슈퍼 주인 철수 씨가 왔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철수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우리 동네에 작은 기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 카페 주인, 슈퍼 사장님, 꽃집 사장님, 모두가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이 동네가 달라지고 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정말 따뜻한 동네예요. 이사 오고 싶어요. 감동이에요. 지우는 핸드폰을 돌려줬다. 다들 대단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철수 씨가 나간 후 지우는 혼자 생각했다. 시작. 내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도 그런 씨앗을 심어줬을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15년 전 미용학원 다닐 때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던 날들. 그때 어떤 식당 아주머니가 공짜로 밥을 줬었다. 학생, 배고프면 그냥 먹어.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 말이 기억났다. 아, 그래. 나도 받았었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미용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서 있었다. 1년 전, 첫 번째로 청구서를 받지 않았던 그 중년 여자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요? 여자가 웃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 저 새 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 차렸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그리고요. 사장님처럼 하려고요. 힘든 사람들 조금씩 도우려고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게요.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답이구나. 순환. 돌고 도는 것. 오후에 단골 대학생 수진이 왔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취업됐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정말 축하해.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잖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첫 월급 받으면 꼭 값 살게요. 수진이 나간 후 지우는 웃었다. 이런 순간들, 누군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기쁨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셔터를 내리려는데 마지막 손님이 왔다. 60대 할머니였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직 받으시나요?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멀리서 왔어요. 소문 듣고요. 무슨 소문이요? 착한 미용사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지우는 웃었다. 그냥 평범한 미용사예요.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커트를 하며 할머니가 말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어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커트가 끝났다. 할머니가 돈을 내며 말했다. 사장님,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지우는 셔터를 내렸다. 하루가 끝났다.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의미가 있었다. 매일 조금씩 누군가를 돕고 매일 조금씩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집으로 가는 길, 동네를 걸으며 지우는 생각했다. 12년 전, 이 거리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함께 살아야 한다. 나누며 살아야 한다. 작은 미용실, 작은 동네, 작은 선택들.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되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작은 별들이 어둠을 밝히듯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밝힌다. 내일도 가위를 잡을 것이다. 내일도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지우의 방식이었다. 조용하고 소박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1년 후 다음 해봄 봄날의 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작고 소박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동네는 달라졌다. 카페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슈퍼에서는 귀한 임박식품을 필요한 가정에 나눴다. 꽃집에서는 매달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다. 작은 나눔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이 동네는 이제 나눔의 동네로 불렸다. 하지만 한지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인터뷰도 거절하고 방송도 사양했다. 그저 매일 미용실 문을 열고 가위를 잡았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다. 어느 봄날 오후 미용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1년 전 멍든 얼굴로 왔던 그 여자였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여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밝은 표정, 당당한 자세. 저 이제 괜찮아요. 새 일 시작했고 새 집도 구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사장님이 돈 안 받으셨을 때 처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꼈어요.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늦었지만 그때 시술비예요. 꼭 받으세요.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써주세요. 네, 제가 사장님한테 한 것처럼 사장님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이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여자가 나간 후 지우는 창밖을 봤다.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은행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작은 선택들, 작은 나눔들, 그것이 모여 봄을 만들고 있었다. 한지우는 다시 가위를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청구서 없는 따뜻함,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